지난 7월 31일 20만이 넘게 찾아왔다는 여수 엑스포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8월 12일 폐막식을 앞두고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각 전시장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수 엑스포 특집으로 꾸며드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대 마이스 행사는 뭐니 해도 여수 엑스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 엑스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 엑스포 총감독 고성만 중앙대학교 교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만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 총감독은 최보람 선생이 나왔던 수사반장, 코리아 게이트,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등 정치 드라마의 장인연 스타 드라마 연출자였고 청와대 언론행정 담당, 한국정책방송 KTV 사장, 한국교육방송 EBS 사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목받은 신경숙 원작 엄마를 부탁해를 무대에 올린 연극 연출자이자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고성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나 참 연출, PD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송 드라마에 연출을 하시다가 이렇게 메가 이벤트 큰 행사에 또 연출 총감독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물론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격이 다를 것도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드라마 연출, TV 드라마 연출을 쭉 해오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출자로서 가장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슴없이 저는 오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오페라보다는 뮤지컬이 훨씬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뮤지컬을 잘 해보고자 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엑스포의 총감독을 맡고 나서 전시와 이 엑스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연출자로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정점의 모든 결집체가 엑스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저한테는 큰 경험이고 영광이죠. 얼마나 바쁘세요? 집에 못 간 지가 1년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여수에 와서 쭉 머물고 있었고 엑스포하고 관련돼서 일한 것은 이제 2년이 넘었죠. 아유, 요즘에는 날씨도 정말 무덥고 힘든데. 다들 덥죠. 다들 정말 이게 폭염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스코어가 지금 현재 27만 지금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로 많을 경우에 35만까지 대비는 했습니다만은 10만, 20만 넘어서면은 그것은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일단은 특별한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객 입장에서는 쾌적도가 좀 떨어지죠. 일 평균 5만에서 7만 정도가 아주 쾌적한 수요 회파라고 봐지는 거죠. 근데 또 맨 처음에는 한 5만, 7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사람 입장객 수가 적리만이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객의 숫자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관객의 숫자를 빼고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죠. 절대 숫자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여수가 갖고 있는 특징, 여수가 갖고 있는 접근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 계절적인 부분도 특별하게 생각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이 수요조사에서 조금 과다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800만이 넘겨 나왔고요. 800만 이상의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800만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했던 800만을
맞출 것 같긴 해요. 우와, 800만 목표 달성 가능하시다고요? 네, 그야말로 숫자 맞추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수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그게 이 접근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500만만 넘어서도 굉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800만 그거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초기에는 굉장히 그 숫자가 모자라서 다들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컨텐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들을 하게 됐고 엑스포의 그 재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여수 엑스포만이 갖는 맛을 알게 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텐츠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크게 위안이 되고 기쁩니다. 여수 엑스포는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제는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종 감독님께서 여수 엑스포의 전시 연출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간단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처음 바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고 잡혀 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생각. 제가 여기에 일을 하기 그 전 1, 2년 전에 이미 컨셉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해나가면서 보니까 바다가 갖는 의미가 새록새록 살아나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해 때보다 훨씬 바다는 여러 가지 그 상상력이라든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크게 수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제는 참으로 그 의미가 있고 시적절한 주제였다. 이 전시 부분이 1년 반, 2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전시가 사실은 건설 논리로부터 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건설 논리에 의하여, 건설 법에 의하여 그 모든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개념을 처음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는 철저하게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아트적으로, 철저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른바 전시의 융합화, 컨버전스화를 시도해보자. 모든 자매 예술과 만나고 모든 자매 기술과 만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IT와 어떻게 접합을 하는가. 컨버전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얼마만큼 그야말로 화학적인 융합을 이루느냐가 난 최대의 관점이라고 보는데 체험이 굉장히 많고요.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애썼고요. 그런 컨버전스가 첫 번째로 전시 체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이른바 내가 이 풀샷 전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따로 이렇게 그게 그렇게 용어로화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드라마 쪽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할 때 보면은 어느 한 세팅을 만들 때 풀샷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씬은 살고 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 풀샷 전시를 제일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풀샷 전시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전시 체제를 갖추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다 더 깊은 뜻은 쌍방향성일 수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전시물을 놓고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식견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비화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초에 이미 주재관과 부재관은 기본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기업관들을 유치하는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7개 기업관이 들어와 있는데 당시에는 13개 기업관들이 신청을 했죠.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근데 그때 주부재관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설계를 끝내고 난 다음에 7개 기업관들을 불러 모셔놓고 지금 주부재관이 갖고 있는 기본 전시 설계를 완벽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건설에서도 어디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다 그 작품과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재관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완전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갖고 와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기업관 한번 잠깐 돌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음은 삼성관. 다음은 포스코. 104개 국제관에게도 전부 다 그걸 CD로 만들어서 우리 주부재관은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여수에 오시는 국제관들은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작품을 내주시길 바란다. 라는 문구 하나만 넣고서는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국제관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 잠깐 보기를 하죠. 미국과는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죠. 중국과는 해저 7,000m까지 잠수한 심해 탐사 로봇 자오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전시는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20세기 때 전시는 이른바 산업 전시거든요. 산업 기술을 얼마만큼 발명을 해서 발표를 하는가가 이 박람회의 기본 틀이었다면은 21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 구원에 어느 정도의 지점에 가 있는가, 인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여수 엑스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전시 구조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전시의 행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전시를 통한 관객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전환시킨 게 굉장히 컸다라고 봐지죠. 총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어느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 귀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애착이 가거나 아니면은 꼭 이건 좀 보여주고 싶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여수 엑스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은 그 4대 프로젝트 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40m짜리 크기의 비고가 최고의 멀티쇼를 하죠. 영상이 잡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명과 모든 특수 효과가 멀티쇼가 이루어지는 그 비고가 있고요. 그것은 뭐 평생 놓쳐서는 안 될 만한 중요한 컨텐츠죠. 그리고 난 다음에 EDG라고 해서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라고 해서 280m짜리 한 프레임으로 280m가 이루어지고 가로로는 30m짜리 초대형 LED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어떤 영상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스카이 타워가 있고요.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아쿠아리움이 63 빌딩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코엑스에 있는 것을 세 개를 다 합해도 이거보다 클 수가 없다. 세 개 그거보다 큰 600톤짜리 아쿠아리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쿠아리움관 잠깐 구경하고 가시죠. 문화는 전시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늦게 시작한 부분이 많고요. 진짜 물면은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것이 여수 엑스포 팝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팝 페스티벌이라? 궁금해지네요. 이것은 그 개막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개막할 때 이 저쪽 천막극장 한 구석에서 가요 페스타라는 것을 한
그 한시적으로 보름 정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요계에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몇몇 분들을 하루하루 불러 모아서 콘서트를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게 뭐냐, 팝 페스티벌만이 갖는 그런 분위기를 갖자 해가지고 의자 없이 방석 깔아놓고 그냥 돗자리 깔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목표가 15,000 정도를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56회를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한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이 2만에서 2만 5천이 들어옵니다. 매일 밤. 감동적이에요. 농담 비슷하게 여기에 서지 않은 한국의 현존 가수는 이미 가수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들을 다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K-팝의 이 원형을 찾아내는 작업, K-팝의 이렇게 그 전파력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런 데서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데서부터 착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게 먹히는 곳이구나 라는 데까지 지금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기록되리라고 봅니다. 여수 엑스포 같은 이런 대형 행사들은 전시, 또 공연, 또 회의나 여러 가지 행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르도 다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중앙정부, 뭐 지방정부 대충 이런 느낌? 또는 각 기업들, 또 외국 정부나 기관들 정말로 참여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일들, 또 그것을 어떻게 또 다루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서부터 호사스러운 자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 호사스러움에 대하여는 빨리 털어버리자.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악역이다 라고 악역을 자처하고 나서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악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부족한 부분들을 수시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악역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지혜를 베풀면서 다 이렇게 끌어나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긴 시간을 했으면서도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국가의 한 집단의 한 개인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악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저를 완전히 마모시키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치유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전시 공간들, 사실 이것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마치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불쑥 말씀드리는 것도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을 말하자면 기회 있을 때 개진을 했고 조금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얘기하셔도 되는데 대전이 갖고 왔던 참패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다 나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여수만이 갖고 있는 특성, 여수만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특장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내야 되는 숙제다. 그렇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총 감독님의 속마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수 엑스포 보면은 이른바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가 넘는다. 또는 부가가치가 5조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메가 이벤트로서의 마이스로서의 중요성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데 또 우리 총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그런 중요성 외에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절해의 고도 여수가 엑스포를 통해서 말하자면 옷을 벗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수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남해가 한꺼번에 뚫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남해 벨트가 명실공히 남해 벨트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무슨 물리적인 부분이 크게 대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서적인 부분, 아까 K-팝을 통해서 문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 K-팝의 56회를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오고 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중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분들의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는 대단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어쩌면은 여기가 K-팝의 원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K-팝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K-팝이 유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착안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거의 그 천지개벽에 가까운 미래를 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쳐다봐야지 그 지금 나와져 있는 숫자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방송 PD 연출을 부분 또는 행사 기획이나 또 연출하고 싶어하는 또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배로서 이런 분야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격, 이른바 스펙이라고 그럴까, 또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수사물에 보면은요. 제가 수사반장 오래 했습니다. 수사물 일본에서는 그 사건 현장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해답이 사건 현장에서 나온다고 그런다. 그래서 사건 현장을 혀로 핥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혀로 핥듯이 모든 것들을 점검을 했을 때 해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파트가 됐든 가장 밑바닥 것들서부터 저 위에 것까지를 모조리 다 한번 이렇게 훑어 나가는 작업이 훨씬 중요한 작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PD가 되고자 한다든가 뭐 어떤 무슨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하시고 지금 시대 자체가 이른바 컨버전스 시대이기 때문에 자매 예술 그리고 자매가 되는 기술적인 것들을 다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습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여수 엑스포 10일 남았습니다. 총감독으로서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폐막식은 이 개막식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하고는 또 달리 이른바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라는 부분으로 그려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장점은 적은 예산이지만 진실성을 갖고 집요하게 포착하고 있는 부분이 다큐멘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93일은 물론이지만 2년 동안 소소하게 정리해 놓은 그 어떤 진정성이 있는 한 카트 한 카트 것들을 모아놓은 다큐멘터리를 폐막식에 절묘하게 지금 퍼포먼스와 붙이는 작업을 날밤을 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려서 했습니다만 정말 여수 엑스포의 전시 연출이라든가 연출은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소한 전시 연출만큼은 여수 엑스포 전과 여수 엑스포 후로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93일 동안 진짜 어렵게 쉼 없이 뛰어왔습니다. 초반에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게 하는 것은 모두 관객 여러분들의 진짜 애정어린 충고였고 애정어린 관찰이었고 참여였다고 생각을 진실로 합니다.